안녕하십니까? 혀 짧은 발음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는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오늘은 좀 또렷하게 발음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출발하시죠. 1237년 오늘인 12월 21일 몽골군이 러시아의 랴잔을 함락했습니다. 1900년 중반부터 말까지 미국과 세계를 양분한 소련, 지금의 러시아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사건이죠. 이 랴잔 함락을 얘기하려면 러시아인이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곳 키예프 이야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882년 정복자 올레크 공이 슬라브족 최초의 도시국가인 키예프 루시를 세웠습니다. 발음이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이 키예프 루시에서 러시아와 벨로루시, 다른 발음으로 벨라루스라고 하는 국명이 유래했습니다. 이 키예프 루시는 12세기 무렵까지 동슬라브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후에 10개가 넘는 여러 공국으로 갈라졌다가 1240년에 몽골군이 침략하면서 멸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티히어로 같기도 한 몽골군. 고려까지 영향 끼친 이 몽골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227년 칭기즈칸이 탕구트, 오늘날의 위구르 지역을 원정하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칭기즈칸 사망 2년 후인 1229년에 몽골 수도인 카라코룸에서 쿠릴타이라고 하는 부족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가 열릴 때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대신에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새로운 칸으로 추대됩니다. 오고타이 칸도 아버지인 칭기즈칸처럼 활발하게 정벌군을 파견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남송, 금, 그리고 고려, 남쪽으로는 페르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도요. 서쪽 원정군의 총사령관은 주치의 둘째 아들 바투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바투는 28세라는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바투의 할아버지인 칭기즈칸과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 수부타이가 동행했습니다. 수부타이는 13년 전에 역시 다른 명장인 제베와 킵차크 지역을 정복하다가 킵차크와 루시 공국의 연합군을 칼카강 전투에서 물리쳤지만 칭기즈칸이 죽으면서 회군한 적이 있었죠. 서쪽을 정복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일치한 셈입니다. 원정을 떠난 몽골군은 유럽을 정벌하러 가면서 방해되겠다 싶은 세력은 모두 소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카잔 근처에 있던 볼가 불가르 왕국을 휩쓸고 카스피해 인근의 모든 도시를 불태웠죠. 주민을 학살하기도 했고 싸울 만한 남자는 몽골군에 편입하여 군세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볼가 불가르 왕국을 없앤 바투는 1237년 11월 루시 공국 중 하나인 블라디미르 공국의 유리 2세에게 항복 사절을 보냈지만 거절당하자 곧바로 볼가 강변의 랴잔 공국을 포위했습니다. 몽골군은 중국, 서하를 정벌하면서 공성적 능력까지 있었는데 변변한 성도 없던 랴잔 공국은 1237년 오늘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은 불과 닷새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에는 죽은 이를 생각하며 눈물 흘릴 사람조차 하나도 없었다 라고 기록할 정도였죠.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시겁하며 실패한 러시아 원정이지만 초원에서 찬바람 맞으며 자란 몽골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이 얼어서 좋다고 건너기까지 했죠. 특히 1240년 초 헝가리 정벌에서는 하루 평균 100km를 주파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기갑 부대의 진격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이 독일 기갑 부대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데리안 장군이 몽골의 진격 속도를 주목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1237년으로 돌아와서 랴잔 공국을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린 몽골군은 겨울 동안 북쪽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콜루나 공국, 블라디미르 공국 전멸했습니다. 항복을 거부했던 블라디미르 공국의 유리 2세도 죽었죠. 이후에 수즈달 공국, 로스토프 공국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노브고로드 공국으로 향했으나 봄이 되고 눈이 녹으면서 생긴 진흙이 말의 진군을 방해했죠. 그제서야 남쪽의 킵차크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240년 겨울이 되자 몽골군은 다시 원정에 나섰고 키예프로 향했습니다. 여러 루시 공국과 달리 석벽으로 둘러싸인 키예프는 좀 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성적 능력까지 갖춘 몽골군은 결국 막지 못했죠. 1240년 11월 몽골군은 키예프를 정복했고 역시 학살극을 벌이고는 도시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유서 깊은 종교도시 키예프는 폐허로 변했죠. 우리나라 경주 황룡사 구축목탑도 그랬고 몽골군이 불을 참 좋아한 모양입니다. 전부 다 불질러버립니다. 어쨌든 이때 폐허가 된 키예프 대신에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중심부가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군은 계속 진격했습니다. 부대를 둘러 나눠 폴란드와 헝가리로 진군했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점령하고 도망친 헝가리 왕인 벨라 4세를 쫓는다고 바토의 군대는 얼어붙은 도라오강을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몽골의 다른 명칭으로 타타르라고 했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지옥을 뜻하는 탈타로스와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몽골군은 유럽인에게 지옥 그 자체였죠. 그런데 갑자기 몽골군이 진격을 멈췄습니다. 1242년 3월에 오고타이 칸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몽골군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현재의 오스트리아 빈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폴란드 마자르 문화권인 동유럽과 가톨릭 기반인 서유럽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토의 군대는 볼가 강변에 있던 본용으로 귀환하면서도 파괴를 일삼았고 훗날 킵차크 칸국을 세우게 됩니다. 러시아는 15세기에야 몽골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를 해낸 인물이 이반 3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반 벨리키라고 부르는데 벨리키는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반 대제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차르라는 명칭도 이반 대제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부터 모스크바를 중심부로 해서 단일 국가로 발전합니다. 정복하겠다는 뜻은 좋다. 자신이 이끄는 조직을 부강하게 한다는데 누가 말리랴. 다만 정복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뜻은 퇴색한다. 안타깝구나. 정복만 했던 몽골이요.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